설문을 잘 듣고 여러분들 머리에 숙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입시에서 성공할 학생 1. 학교 생활을 좋아하고 자신감 있는 학생입니다.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과 친해야 학교 잘 간다. 사실 엄마 아빠보다는 선생님과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잘 지낼 때 학교 생활이 즐겁고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학력으로 이어지고 그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생활기록부를 쓸 때 머릿속에 좀 더 좋은 글이 잘 떠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과 친해야 대학 잘 간다. 그 다음 지적 호기심 있고 스스로 탐구하는 학생이고 참고 견디는 인내력 있는 학생. 그 밑에 영어라고 적혀 있는데 선생님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뜻이 무슨 뜻이죠? 그렇지. 자, 고3 마음에 무게도 있고 여러분들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즐기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력이 티칭이 우리가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어느 반 거푼도 있던데 학교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선생님의 오랜 입시 경험에서 정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아이들은 마지막 입학 결과가 모두 다 좋습니다.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대인 모집 시기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랑 여러 가지 계약이 늦어졌죠. 그래서 벌써 원서를 써야 됩니다. 9월 23일 여러분들 수시 모집 원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원서를 써서 그 다음에 수시가 끝나면 정시가 21년 수능이 미뤄져서 21년 1월 7일로 정시 모집이 1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추가 모집이라는 것은 수시 정시에서 모두 미충원이 발생했을 때 그 인원을 추가 모집해서 뽑게 되는데 이 인원은 극소수겠죠. 거의 우리는 정시까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9월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와 추가 모집이 모두 지원이 불가합니다. 몇 년 전에 선생님이 담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수시를 6개를 내는데 그 학생이 6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보 번호를 받았어요. 순천향대학하고 계명대학교를 후보 번호를 받았는데 순천향대학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합격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멀다고 계대 후보 번호가 앞이니까 나는 기다렸다 계대 갈 거예요 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대가 끝까지 충원이 그 학생 번호까지 안 갔어요. 그럼 이 학생은 정시를 지원할 수 있다 없다? 그의 정시를 모든 입시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재수를 해서. 그래서 무조건 어디든지 합격을 하면은 우리가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치금을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기다리면 그 다음 더 좋은 학교가 발표되면 예치금을 계속 공격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꼭 그래서 여기 추가 모집 그러니까 최초 합이 아닌 충원 합격이더라도 등록을 포기하면 정시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수시 모집은 4년제는 몇 개까지 낼 수 있어요? 6개. 그런데 4년제도 10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느냐 하면 6개에다가 가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4개를 내면 10개 낼 수 있어요. 이 횟수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모두 지원 횟수에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를 보면은 굉장히 지원을 하고 싶은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6개의 4년제 간호학과에 전문대를 10개를 낸 학생이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대나
특수대학들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시는 가나다군 3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3회 다 낼 수가 잘 없어요. 보면은 다군에 본인이 갈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완전히 수능 100%로 갑니다. 수능 성적으로. 그런데 원래 수시 모집에서 모집 대학 정원의 77%를 뽑고 정시는 23%를 뽑아요. 그러면 이 정시는 상대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느냐? 내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능 성적은 높은 특목고, 자사고, 그 다음에 재수생, 삼수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수시가 유리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현재 2021학년도 우리 대입 표준화 전형 체계는 4+입니다. 4라는 것은 수시 모집에 4개의 체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수시 모집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4개의 체계가 되어 있고 정시는 수능과 실기 2개의 체계로 나눠져 있으며 수시 모집은 4년제 6회의 전문대 특수대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수시는 77% 모집 정원의 77%를 뽑으며 정시는 가나다군 3회 역시 전문대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23%를 뽑습니다. 고른기회 전형, 우리는 이 고른기회로 사실은 정말 대박을 치는 경우가 해마다 생겨요. 이 고른기회라는 것은 차상위 가정, 정부에서 약간의 보조를 받고 있는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벌써 질문이 스님한테 들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나 아빠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그게 아니고 한쪽만 계셔서 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을 받는 가정인지 알아보면 되고 3자녀 이상인 가정에서 이 다자녀 가정으로도 우리가 잘 가요. 보면 3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자손 등인데 이 고른기회 모집 인원은 평균보다가 대체로 한두 등급 낮아도 경우가 많습니다. 고른기회 모집 전형이 연도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 쭉 보면은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모집이라는 것은 나는 인재가 아닌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인재입니다. 지역인재라는 것은 대구에서 여러분들이 대구 경북대학에 있는 데는 아무데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구 경북권에 있는 학생만 뽑겠다 이 말입니다. 경대도 있고 영대도 있고 계대도 있고 지역인재 전형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9월 23일부터 28일 한 2달, 3달 정도 남았다 그죠? 그러면은 전형기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서를 내고 나서 면접이나 아니면 논술을 보러 가는 기간을 전형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12월 27일까지인데 이거는 최초 합격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6회를 내니까 그 중에서 몇 개는 몇 개를 합격했으면 아까 예치금이라는 걸 한 군데만 내겠죠. 그럼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후보 번호 순대로 대학이 충원 합격자를 발표를 하는데 그 마감이 1월 4일 9시까지고 홈페이지는 8시까지가 됩니다. 이 충원 합격자를 발표했을 때 나는 안 갈래요 해도 합격자 처리가 돼서 정시를 쓸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충원 합격자 등록 마감이 1월 5일이면 여기 1월 5일 마지막으로 수시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선발 유형은 아까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교과, 학생부종합, 그 다음에 논술, 실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요 3개 선발 유형이 된다고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그럼 수시 모집의 지원에 꼭 필요한 3가지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학생부 내신 등급인데 3학년 1학기까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1학년 2학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고, 그 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비교과 서류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내신 등급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중요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 내신과 비교과 서류라는 건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자기소개서 이런. 그 다음에 논술은 최저 학력 기준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 과목은 전교과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일부 교과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반영 과목에 출결을 넣습니다. 이때 출결은 무단결석만 해당이 됩니다. 무단결석이 감점이 됩니다. 자기 점수에서.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이라는 것은 경대 같으면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영대 같으면 33.33% 이렇게 반영 비율. 그런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겠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원서만 써놓고 최저 맞추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본다든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지 이렇고, 경쟁률이 낮다는 건 실질 경쟁률이 낮아요. 경대 같은 경우도 최저 등급을 만족하는 율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43%, 50%를 안 넘어요. 그러면 원서를 냈을 때 경쟁률이 4대1이라면 실질 경쟁률은 몇 대 1이겠습니까? 2대1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저를 맞추면은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합격하기가 쉬우며 추가 합격자가 많고 이월 인원이 많아서 제일 잘 딸려 올라가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남권의 대학들이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선생님이 대학마다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밤새워서 만들었어요. 자, 경북대는 인문은 국수, 영사, 전과목, 전교과를 보고 자연은 국수, 영과 교과를 보는데 1학년 거 20%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 1학기, 2학기 10%예요. 2학년 거 40%지만 1, 2학기 나누면 20%씩 되죠. 3학년 1학기 통째로 40%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절반이 남아있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저 등급을 만족하면 지금부터 해도 경북대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경운대는 잘 보면 인문이과 구분이 없어요. 구분 없이 국영수 교과 중에서 3년 통틀을 잘했는 거 6개. 컴퓨터가 지가 뽑습니다. 그럼 지금 잘했는 게 없는 사람 3학년 거만 잘해도 왕창 잘해도 돼요. 국영수 6개에다가 사회, 과학, 한국사 중에 3년 동안 잘했는 거 3개. 이렇게 해서 총 9과목을 봅니다. 경희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영수 4과를 학년별로 3개 교과를 선택해요. 1학년 때 국어, 수학, 과학을 잘했으면 그 3개, 2학년 때는 영수사를 잘했으면 3개, 3학년 때는 국수사를 잘했으면 3개. 이렇게 해서 각각 그 교과 중에서 또 제일 잘했는 거 1개씩. 그럼 3, 3은 9, 9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균일 33.33% 이렇게 됩니다. 계명대는 인문은 국수영사 교과 전과목을, 자연은 국수영과 전과목을 보며 학년 균등 33.33%, 대구 카톨릭대에는 국수영 중에서 3년 통틀어서 국수영 각각 4개의 잘했는 과목, 사회 2과목, 그럼 3, 4, 10에다 2더하면 14과목이 되겠다. 그죠? 금호공대는 경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금호공대는 경대보다 최저가 낮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경대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대는 국수, 영사, 상위 3개 교과 전과목을 봅니다. 그럼 3, 4, 12, 12개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의대는 국수, 영사 중 3년 통틀어서 잘했는 거 10개만 뽑습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한 서너 개를 3학년 때
한 4-5개를 3학년 때 완성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동대 여기 30, 20, 30, 20 적어놨는 거는 반영 비율을, 국어는 인문이 30%고 수학이 20이고 자연은 국어가 20, 수학이 30% 균일입니다. 영남대는 1학년에는 국영수 4가 전 과목을 다 봅니다. 그 다음에 2, 3학년은 인문은 국영4를 보고 자연은 수, 영, 과를 보며 33.33% 균일하게 봅니다. 그러면 영남권 교과 모집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는 교과가 전형이 교과 90에 출결 10으로 그 다음에 지역은 여기 교과를 약간 늘 보는 대신에 학생부와 자소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신이 조금 모질하지만 경대를 내보고 싶은 사람은 지역 교과를 내면 좋겠죠. 그죠? 경운대는 교과가 3가지입니다. 교과, 면접, 지역인재 교과. 그러면 그냥 교과는 내신이 100인데 면접 교과는 학생 교과 내신 70에 면접 30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내가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일반 교과보다는 면접 교과를 가는 게 조금 유리하겠죠. 그죠? 면접을 잘 본다면. 경운대 같은 경우는 항공운항과하고 간호학과만 최저가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2개 합 9고 항공운항학과는 2개 합 7입니다. 경운대 항공운항은 서울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경일대는 일반 교과, 면접 교과, 지역인재 면접 교과. 그러면 면접 보기 귀찮고 나는 내신이 괜찮아. 그러면 일반 교과. 내신이 조금 불안해. 그러면 면접 교과. 조금 더 불안해. 그러면 지역인재 면접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간호학과와 응급구조만 최저가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가 없습니다. 나머지 과는 최저가 없는데 간호학과는 2개 합 8이고 응급구조는 2개 합 10입니다. 계명대학교는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교과가 있는데 출결이 몇 프로예요? 30%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계대는 무단이 있으면 정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대구 카톨릭대는 교과우수와 지역인재 교과, 자기 추천 교과가 있는데 내가 나를 추천하는데 나는 볼 것이 없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추천해? 그게 아니고 아무나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 없습니다. 추천이라고 해서 자소서나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쓰면 되는데 그럼 차이점을 한번 봐요. 교과우수는 내신이 80, 출석 20인데 지역인재는 교과만 100입니다. 자기 추천 보니까 면접을 가야 되는 수고로움이 조금 있고 대구 카톨릭대는 의대와 간호학과만 최저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2개 합 7, 의대 4개 합 5가 되겠습니다. 금호공대는 금호공대는 교과 전형만 있는데 최저 등급에서 자연계는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됩니다. 수능 성적에 수학을 포함해서 3개 합 13이고 금호공대는 영어를 포함해서 3개 합 13이 되겠습니다. 대구대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있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지역인재로 대구대 지역인재 전형을 낼 수가 있다 했습니다. 4대 경찰, 복지, 물리, 치료, 간호만 최저가 있는데 2개 합 8이 되겠습니다. 대구 한의대는 일반 교과는 교과 성적 내신 100이고 면접 교과는 면접이 30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의학과가 4개 합 8이고 간호학과는 3개 합 10인데 수시에서는 한의학과도요 최저만 만족하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동대 한번 잘 봅니다. 안동대는 일반 교과와 지역인재 교과, 안동대까지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교과. 그런데 여기 수교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한번 봐요. 안동대는 간호학과가 2합 8, 4대가 2합 9, 공대가 2합 10, 자연계열이 2합 11인데 수교과가 수학과만 보는데 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9등급 2개 맞아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수학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영대나 경대나 계대 수교에는 최저가 다 있고 높아요. 그러면 나는
내신은 괜찮고, 내신은 괜찮고,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도 너무 하고 싶은데 최저 등급을 만족을 못해. 그러면 어차피 어디를 나와도 우리가 임용고시 되면 선생님을 하고 국립안동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팁을 주는. 자, 그 다음에 영남대 한번 봅니다. 영남대는 보니까 지역인재 몇 명만 뽑아요? 25명 뽑죠. 요거는 의예과만 됩니다. 그래서 의예만 25를 뽑고, 창의인재라는 게 앞에 다른 대학들이 말하는 면접교과가 됩니다. 면접교과가 되는데 1단계 5배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러면 5배수면 100명을 일단 뽑아요. 그러면 대부분 1단계 되면은 경사나 써. 왜냐하면 웬만하면 5배수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 줄줄이 떨어져요. 뭐 때문에 떨어질까요? 최저 등급. 면접도 그런 대로 잘 봐요. 2단계. 자, 선생님이 경북대와 영남대와 계명대만 최저 등급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4대, 수의대, 경상대, 그러니까 상대 예행정학과는 3개합 6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주 캠퍼스는 2개합 7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학과는 3개합 8이 되면 됩니다. 영남대는 행정사범이 3개합 10이고, 그 다음 인문이 보통 11, 12, 그 다음에 공대가 12, 13, 14 이렇게 가고, 야간학과도 최저가 있습니다. 15.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는 3개합 모든 거의 대학들이 3개합 얼마면 됩니까? 15. 계명대는 3개합 15가 되면 됩니다. 자, 수도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는 학교 추천으로 교과 전형이 있고,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교과 전형은 서울권이 최저 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된 사실은 이하여대는 교과 전형에는 최저가 없어요. 보통 다른 대학들은 종합에서 최저가 있는데 최저가 없는데 이하여대 거꾸로 종합에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여대의 이 교과 전형은 모든 학생이 내는 게 아니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5명의 한 학교당 5명의 학생이 낼 수가 있어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6명 추천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됐을 때 우리 학교에서 5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5명 냈는데 3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내신 대비 진학 가능한 대학인데 이거는 그냥 대충의 컷이고 정확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컷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 공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고, 수도권 상위대학은 1.5, 중위권 2.0, 수도권 2.3, 경북대 2.5, 영남대 4.0, 금호공대 4.0, 계명대 4.5 등등인데 제일 중요한 게 위에 선생님이 별표 쳐놨죠. 교과 전형은 제일 중요한 게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수능 최저 등급이 합격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신이 1.0이라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요즘 조국 사태 들어보셨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 과도한 스펙은 안 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대학마다 작년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걸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생부가 어느 학교인지 전부 원래부터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신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도 안 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당연히 정량적인 내신 등급이나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주로 평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주로 평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학생부에서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사실은 요즘은 이 균형이 약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쪽이 더 기울까요? 학업 역량.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생부로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생부에 있는 항목이 이 4개의 항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부에 보면 제일 먼저 학적사항이 있어요. 학적사항엔 학교 폭력 등 징계 여부만 없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결 사항이 있는데 모든 대학들이 교과에서는 출결을 무단만 감점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병결이나 그 다음에 병지각 이런 것이 다소 많아도 감점이 됩니다. 성실성과 책임감에서 약간의 감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에 대다. 인성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교과부수겠죠, 그죠? 인성은 모범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범상도 받아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진로희망은 전공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자율활동은 전공적 합성과 인성의 관계가 되고 동아리는 전공적 합성과 인성, 봉사활동은 인성, 진로는 전공적 합성과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에 관계되면 성적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독사활동은 전공적 합성과 인성에 관계되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생기부의 맨 마지막에 있죠. 대부분 학교가 이제 교사 추천서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몇 학교 안 남았어요. 교사 추천서를 보는 학교가. 내년에는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교사 추천서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 추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있는 성적과는 크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나 면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뭉텅거려서 일자를 달아야 서울 최상위권 대학과 교대 종합전형도 갈 수 있다. 2.0에서 2.9까지 이렇게 3.0에서 3.9까지는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회균형으로 작년에 2.6도 경희대 영어영문을 합격했고 1.9도 경희대 화공학과를 전면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예시인데 서울대는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인데 원래 서울대가 지역균형이 2개 각 2등급에서 3개 각 2등급에서 3개 각 3등급으로 하향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하여대는 교과전형이 최저가 없고 종합전형이 최저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한양대는 모든 전형이 최저가 없습니다. 한양대는 종합과 교과 모든 전형이 최저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을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할 때 국어선생님들이 올렸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2학기에 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더 우리가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수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너무 똑똑해가 이 금방 잡아냅니다. 그럼 유의 수준 남은 걸 뺏겨가지고 30% 이상 되면은 그 학생은 그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완전히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은 짧고 명료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짧고 명료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사오를 써서 긴 문장이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학교장 추천. 우리 학교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냅니다. 해마다 작년, 저작년 서울대 2명 갔는데 여기 추천 전형 1명과 음악반 실기 전형 1명으로 2명씩 갔고,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에 여기 경희대가 있는데 인문둘 자연삼 예체능 1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경희대를 7명이 갔어요. 7명 갔는데 3명이 학교장 추천으로 갔고 1명은 종합전형으로 갔고 2명은 기회균형으로 갔고 1명은 실기전형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인원수 제한이 돼 있으면 벌점만 없으면 담임선생님과 상의해서 언제든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인원으로 경쟁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내신으로 경쟁을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해군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는 지금 수시 모집이 됩니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군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에 추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조만간 담임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정시 모집으로 가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당연히 수능이 100입니다. 그래서 입시 기간의 지원 참고표를 이용해서 봐야 되는데 지원 참고표가 다 달라요. 그러면 평균을 내서 보면 정확하다고 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언제 치는지 알죠? 12월 3일날 수능을 치고, 그러면 수능 통지표가 12월 23일 날 오면 수시 모집 최저 등급 있는 합격자들이 모두 발표가 되고, 수시 모집이 끝나면 1월 7일부터 3일간 원서 접수 기간이 됩니다. 전형 기간 관하가군 이거는 역시 면접이나 이렇게 그 대학에서 전형 실기나 보기간을 이야기하지, 여러분들 원서 접수는 1월 7일부터 11일까지. 그럼 여기서 합격자 발표라는 건 최초 합격자 발표를 이야기합니다. 2월 7일까지. 그러면 요때는 이제 등록 기간에는 등록금을, 그 대학의 등록금을 다 내야 됩니다. 예치금이 아니고. 그럼 미등록 충원 합격자가 2월 18일 9시 홈페이지는 8시까지 발표가 되고 2월 19일 날 정시 모집도 끝이 납니다. 그럼 정시 모집에서 또 미충원이 생기면은 추가 모집에서 또 선발을 하는데 이 인원은 거의 극소수기 때문에 추가 모집까지는 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잘 쳐서 정시를 가든지 아니면 교과 전형으로 체제를 맞춰서 대학을 가든지 어쨌거나 우리는 수능을 잘 쳐야 되겠죠. 그죠? 자, 영역별 학습 전략입니다. 국어 영역은 선생님도 이거는 그냥 이제 포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국어 선생님들한테 묻기도 했는데, 자, 1,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1번에서 15번까지가 합법 작문 문법 문제인데 요거만 딱 따서 20분 내 푸는 연습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킬러 문제, 기술, 경제, 지문모, 인문 철학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많이 집중력 있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3, 4등급 학생들은 합법 작문 문법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문학 문제 해결 완성도를 높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자 1, 2등급 학생들은 고난도 사전문해 문항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4등급 학생들은 EBS 교재를 3, 4에 풀어볼 것을 권장한데 선생님도 정말 권장합니다. 이러면은 3, 4등급 안에는 꼭 나옵니다. 자, 영어 영역은 듣기는 소리 내어 문장 읽는 게
집중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해는 충분한 어휘력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상위권 학생들은 실전 감각 유지 및 고난도 문항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중위권 학생들은 취약 부분 보완 및 실수 줄이기를 연습을 해야 하며 하위권 학생들은 어휘력 향상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우리 선배님들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고등학교를 믿고 따라오시겠습니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을, 여러분들은 노력을, 그 다음 부모님의 관심이 보태지면 대비 성공한다. 이렇게. 자, 수시 모집 합격률은 우리 학교의 작년 83.1%인데 해마다 100%인 학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보 공시가 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266명 중에서 185여 명이 4년제를 등록하였고 56명이 전문대를 등록하여 241명이 총 대학을 진학하였고 25명이 취업 또는 재수를 합니다. 자, 작년 4년제 결과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아까 선생님이 서울대 2명에 이하여대 3명이 전부 학교장 추천 5명 중에 3명이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어디 있더라? 저기 있죠. 경희대 7명. 굉장하죠, 그죠? 경희대 7명. 그 다음에 국립대는 경북대가 23명 합격했습니다. 자, 졸업식에 우리 학교만큼 어마어마하게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권정순 장학금은 서울권 우수대학에 합격만 하면 줍니다. 500만원 곱하기 10명. 최옥숙 장학금은 정말 3년 동안 모범적으로 학교로 생활을 한 학생 1명에게 주고 신명 총동창회 200만원씩 3명, 재경 신명 동창회 300만원씩 2명, 총 6,800만원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장학금으로 됩니다. 최소한 노트북 한 개는 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및 정기고사 일정인데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1학기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의 대입과 직결이 되리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12월 3일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겠죠, 그죠? 최저 등급을 꼭 맞춰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온라인 학습할 때부터 담임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서 학급방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인문 전체, 그 다음 자연, 인문 자연 같이 치는 과목, 그 다음에 인문과 음악이 치는 과목, 그 다음에 인문 자연 음악방 같이 치는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등급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등급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중간고사가 여기쯤 되는데 기말고사에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내가 5등급에서 지금은 5등급이지만 3등급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국어는 몇 등급, 영어는 몇 등급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거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을 했는 선배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인데, 자, 일단 중하위권 학생은 우리 같은 일반고에서는 절대적으로 수시가 유리하며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고 해서 정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정시가 20%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수생이 강세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이다. 내신 등급을 역전시킬 만한 스펙은 없고, 파란 글씨,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은 대체로 비슷한 스펙입니다. 그러면 뭘로 우열이 가려지겠어요? 내신 성적하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개념 강의 정도는 필요에 따라 들을 수 있지만
강의를 들어도 스스로 연습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없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학 과목 밑에 있죠. 국영수는 인강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좋고 탐구 과목은 인강이 도움이 된다. 3년 동안 자기가 체제를 계속 맞춰왔어요. 그래도 수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날의 컨디션 등에 따라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수능 실전처럼 항상 연습할 수 있도록 이번 7월 20일 날 치는 모의고사부터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깔끔하고 무난하게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험생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정작 입시에서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얼마 전에 계명대학교 입학사정관님이 와서 선생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약간 보조자료로만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성의있게는 써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능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은 최대한 많은 연습이 중요하고 학생들끼리 연습하는 것보다가 선생님이 도와주는 게 효과적이다 해서 선생님이 2학기에 여러 교과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서 조를 짜서 면접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했는데, 선생님이 작년에 확률과 통계를 전부 발표를 시켰어요. 발표를 시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세특을 모든 학생을 다 써줬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면접을 갔다 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 학생 표현 그대로, 선생님, 남학생인데 선생님 때문에 개망했어요. 그래서 왜 선생님 때문에 망했어? 이러니까 세특을 선생님이 너무 잘 써줘가 입학사정관이 묻는데 본인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기 전에 자기 생활기록부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특에 있는 말도 내가 뭘 발표 어떻게 했었지,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보다가 대학에서도 자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잘 해야 됩니다. 본 자료는 신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학습마당 수능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PPT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일정과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방법, 그 다음에 추천 전형 등에 대해서는 또 프린트를 해서 월요일 날 나눠주도록 할 테니까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오늘 너무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사만구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1학년 때 수업을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이 성장했네요. 오늘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60일 남았어요. 160일. 160일은 우리가 5개월이 넘게 남은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장선생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고